됐다 좀 강한 동기부여가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레이오버 왔고요. 노을이 너무 예뻐서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사카고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제가 저번 영상 정말 오랜만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댓글 보면서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유입되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시면 좋겠어요. 멘트가 좀 이상한데? 환영합니다, 여러분. 승무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이잖아요. 어떤 컨텐츠로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승무원이 된 그 조건이 쉬운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나이도 30대고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장수생이었고 근데 결국에는 됐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케빈크루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또 찍고 싶어서 Q&A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A 질의응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와,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핑크빛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붉게 나올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이 만 몇 세에 합격을 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합격했을 당시의 나이는 만 3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 때문에 홍콩에 더더욱 집착을 했던 건데요. 비록 이루기 어려운 꿈을 꾸고는 있었지만 최대한 현실적인 거를 잘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30대 신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은 홍콩에 있는 항공사들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홍콩에 있는 항공사들은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보다 나이에 조금 더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딱 중간쯤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힘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나는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버텼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세운 규칙 중에 하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면접은 건너뛰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힘들 때는 그냥 힘이 안 든 채로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쉬고 나면 승무원 준비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쉬면 몸도 편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적고 근데 그걸 한번 맛봐버리면 다시 면접 준비를 내가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 들 때는 힘든 채로 그냥 했어요. 예전 영상에서 그 오프닝이 제가 해장국집에서 해장국 먹는 영상이 있거든요. 사람이 진짜 힘들 때는 친구들이랑 대화할 힘도 안 나잖아요. 그럴 때는 저 그냥 혼자 해장국집 가서 제가 술을 잘 못해요. 맥주 한 병 시켜도 3분의 2를 남기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맥주 한 잔 혼자 마시면서 나 오늘 면접 왜 떨어졌지? 혼자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준비생 때 영어학원을 가거나 새벽 알바를 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을 나설 때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학원을 가고 알바를 가지만 언젠가 이 길이 내가 트롤리를 끄고 새벽 출근하는 케빈크루의 모습이 될 것이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상상을 했어요. 물론 SE이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긴 할 거예요. 앤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만의 재난 대피 상상을 되게 많이 한다 싶을 정도로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태해진 마음이 기강이 잡히거든요. 저의 가장 강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면접날은 제가 주인공인 날이에요. 내가 설령 되게 멋진 그냥 병풍으로서 그 면접에 떨어진다 한들 어쨌든 면접날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한껏 드레스업하고 어피도 진짜 정성껏 하고 되게 평범한데 일상 중에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그 면접날을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 날, 면접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운을 차렸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떨릴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마지막 면접이 아나 영상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홍콩 출국도 안 난 상태에서 되면 좋으니까 지원을 했는데 전 사실 그때도 떨렸어요. 마음을 되게 내려놓고 봤던 홍콩항공 6월 면접과 QCA 7월 면접 때도 직전 영상에서 나는 이제 비마이셀프가 뭔지 조금은 감은 잡아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감은 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되게 기분 좋은 이유예요. 근데 제 떨렸던 이유는 내가 오늘 면접 결과에 의해서 오랫동안 꿨던 꿈을 이룰 수 있고 오늘이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떨리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약간 조금 비틀어 보세요. 보통 저희가 간절하지 않으면 떨림이 없잖아요. 매일 아침에 양치할 때 안 떨리잖아요. 왜냐면 간절하지가 않고 그냥 너무 일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나 지금 되게 간절하구나 받아들이고 그 떨림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그리고 면접도 보다 보면 떨리는 게 조금 줄어들어요, 여러분. 에티하드랑 카타르 중동항공사들이 제 초창기 외항사 면접 경험들인데 물론 영어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저 그때는 너무 떨려서 영어 문장을 아마 제대로 완성 못하고 면접장을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뭐 파이널 면접 몇십 분을 봐도 그냥 다 할 말 다 하고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 질문이 면접 답변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지 아니면 외운 티를 내지 말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는 게 좋은지 이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도 제가 한때 한창 정말 딜레마에 빠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답변 잘하는 건 좋은데 답변이 너무 술술술술 나와서 로봇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열심히 하는 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요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꾀도 부릴 줄 모르고 당연히 학교를 하려면 유학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이 생각에 답변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로봇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어민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건 것 같아요. 답변을 잠결에 그 답변이 줄줄줄줄 나올 만큼 외우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다가 스스로한테 질문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Why do you want to be a cabin crew? 이러면 운전하면서 신호 보고 뭐 차선 변경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답변이 술술술술 나올 만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정말 잠결에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외우고 나면 이제 면접장에 실제로 가서 답변을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말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적어지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워낙 단단하게 외워놓은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덜 당황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승무원 준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무엇인지. 첫 번째, 영어 쓰는 일 하기. 영어를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직업을 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서울시의 한 공공기관에서 영어 도슨트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일했던 장소가 외국의 기빈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시면 항상 필수로 방문을 하시는 스팟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 기빈분들을 위한 영어 도슨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길게는 그때 당시 서울시장 초청으로 도쿄 공무원 단체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질의응답이 정말 길었어서 2시간 반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영어를 거의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실제 면접장에 가서도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하는 게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의 모든 일상을 영어로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또 도움이 됐던 게 마음 맞는 스터디원들이랑 꾸준히 스터디를 한 게 저는 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 스터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작년 1월에 홍콩항공 메디컬 끝난 이후에도 저는 일단 스터디를 나갔어요. 마음이 맞고 좋은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같이 하면 되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마지막에 4명이 남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4명 도합 구관왕으로 스터디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무원 준비에 도움됐던 것들 중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퍼스널 컬러 검사하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웜톤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항상 웜톤에 맞춘 원피스 메이크업을 하고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겨울 쿨톤이더라고요. 겨울 쿨톤이 쨍한 색깔이 되게 잘 받는 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색깔의 면접복도 입고 면접장 갔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놓으면 메이크업과 옷에 고민하는 시간을 확연히 줄일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덜합니다. 또 질문이 승무원 준비에 학원이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일단 저는 외항사 준비를 하면서 과외를 듣진 않았어요. 국내 항공사 준비를 했을 당시에 과외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돈이 많이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분이 똑같은 포맷으로 답변을 만드시고 나라는 사람의 매력보다는 국내 항공사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야만 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가이드를 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너무 어색해 보였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다 보니까 외항사 준비를 할 때는 과외를 따로 듣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외를 완전 반대하냐 이건 아니에요. 정기적인 과외는 듣진 않았는데 궁금했던 선생님들한테 원데이 수업 같은 거는 들었었거든요. 제가 놓치고 있던 포인트를 잡아주신 그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학원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뭐 과장으로 승진했던 경험 이런 거 외항사 답변에 어떻게 연결지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잡아주셔서 제가 좋은 답변을 만든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즘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보가 진짜 많잖아요. 학원이나 과외를 먼저 들으시기 전에 일단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팀워크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는데 정말 좀 답답하다, 안 보인다 싶을 때 과외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지 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추후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 중에 하나가 저처럼 과외 없이 외항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래 준비하고 면접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면접 답변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몇 개 짜놓은 게 있는데 아직 영상은 만들지 않았거든요. 혹시 원하신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수요가 있다 하면 이 부분도 좀 디벨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질문 많이 주셨는데 일단 제 광고에 좀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살면서 영어에 흥미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에요.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흥미를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내신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영어 울렁증 생기고 심지어 문법도 제대로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수능 봤을 때도 EBS 지문을 그냥 통으로 외워서 수능장을 갔던 사람입니다. 국내 항공사를 준비했을 당시에도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공부를 하긴 했다면 스피킹을 거의 못했었고 모범 답안을 외워서 시험을 보고 오직 점수만을 위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외항사를 가야지 맘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회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국내 어학연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피킹 전문화된 학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어학원을 처음 갔을 당시에 토익이랑 토익 스피킹 점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처음부터 잡고 싶었어요. 아예 기초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문법을 이해를 하면 그 이해한 문법을 토대로 만든 문장들을 하루에 몇백 개씩 외워요. 그 암기한 문장들을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그때 한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문장을 한 3개월 동안 외웠어요. 오전 6시에 집 나가서 오후 6시에 이제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반나절을 투자를 한 거죠. 오후에는 1대1 영어회화 수업을 가가지고 진짜 버벅거리 많이 못했는데도 일단 회화 수업 가서 한마디라도 더 내뱉고 저녁에 씻고 나서는 영어 일기도 쓰고 면접 답변들도 계속 외우면서 영어 공부랑 영어 면접 준비를 동시에 했습니다. 진짜 버벅거리고 정말 못했거든요. 녹음본 찾으면 제가 부끄럽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In order to survive, enjoy hobbies.
이렇게 한 3개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카타르 부산 면접에 갔는데 제가 면접관 앞에서 너무 떨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성인들이 새로운 걸 공부할 때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바보 같고 찐 같은 내 모습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회사 잘 다니고 조직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원에서 하루 종일 그냥 영어만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실력이 늘지도 않고 카타르 부산 면접 이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딱 열흘 만에 한국의 모든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필리핀 세부에 있는 스파르타 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업을 다 듣고 토론 수업도 듣고 쌤한테 부탁을 해서 저 승무원 될 거다. 근데 영어 면접이 너무 부족하다. 면접관 역할 해주십시오. 그리고 피드백 주십시오. 이렇게 한결하고 나니까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이후에 한국에서 일을 할 때도 영어 쓰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이미 내가 굳은 성인이잖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성인이 영어 스피킹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를 하고 문장들을 진짜 무식하다 싶을 만큼 많이 외웁니다. 외운 거를 실제 상황에서 계속 내뱉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어색하고 말도 안 나오고 제 발음도 너무 듣기 싫거든요. 그래도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문장이 이제 제게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이 방법을 영어 강사로 일을 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어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금방 영어를 쭉쭉쭉 하더라고요. 제가 좀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은 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사담이고 요즘에도 임병철 전화영어 계속하고 있고요. 물론 광고 아니고 제 돈 재산입니다. 하루에 20분 동안 원어민 선생님이랑 연습하고 연간 수강권으로 한 번 끊을 때마다 한 80만 원씩 주고 끊어요. 반복하고 말하고 반복하고 말하고 이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캡세이 면접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내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저건 정말 아닌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옆에 항상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이렇게 신고 웃으시더라고요. 됐다.